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페셜 레드에서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회차별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회차별 기출문제를 다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론 공부하는 범위가 그만큼 압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론을 다지는 데 있어서 놓쳤던 부분이나 또는 다소 미비했던 부분 또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실전 감각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서 이론을 웬만하면 더 확고하게 보충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는데요. 회차별 16문항 중에서 이번 시간은 8문제만 골라서 먼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갑니다. 25번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우리는 제척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척기간은요,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러면 15년도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일반 국세나 지방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았다. 그럴 때는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다른 세금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다뤄봅니다. 국세,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라면 15년이지만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조세 그러면 사기 그러면 10년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15년이 아니라 10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이에요. 다음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그 확정이 판결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건 잘못됐죠. 요거는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다음 그래서 요거는 1년. 다음 3번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부과 처분을 부하고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한테 경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1년 이내에.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을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이죠. 즉 과세 기준일이에요. 매년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그날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라 틀렸다. 부과 제척 기간,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다. 그죠?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그날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날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부과 제척 기간으로 한다. 틀렸죠. 과세표준을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안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제척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7년이죠. 7년.
예. 이렇게 해서, 예. 올바른 건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래서 25회 때 시험에서, 34회 시험에서 아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다음. 요번에는요, 26번 국세 및 지방세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책임관계가 있는 걸 연대 납세 의무자인데, 이 연대 납세 의무자의 세금 납부 방법은 각자 자기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요. 다만 그 연대 납세 의무자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연대 납세 의무자들이 그 세금까지 책임을 져라 이거고, 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서 원래 각자 자기 지분만큼 납부하면 되는데 전체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는 다 소멸되죠. 이런 관계를 연대 납세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1번 공동주택의 공유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주택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등은 공유자, 공동소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는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하고, 그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공유물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이 잘못됐고, 2번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공동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틀렸죠. 공동소유 재산은 소득, 양도 차이 계산할 때는 합쳐서 계산을 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는 합쳐서 합산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하되, 소득금액서부터는 이제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각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공동소유라고 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 얘기입니다. 각각이죠. 연대 납세 의무 없다. 자기 지분만큼 분리,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과세를 합니다. 다음 3번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한테 합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어요. 소득세는 각각입니다.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종합소득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다음 4번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어요. 그럼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이때는 공동소유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보고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데, 만약에 공동 상속이다 그런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그리고 취득세는 그 사람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그죠? 예, 다음 5번 어느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납세 의무는 소멸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A, B, C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뭐하고 있다?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데 자기 지분만큼이에요. 그런데 연대 납세 의무자는 이 사람이 만약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 사람들이 요 사람 것까지도 공동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의 C의 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A하고 B는 얘가 얘 지분만큼은 연대 납세 의무 범위가 제외되니까 지분만큼 그만큼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받는 거지. 얘의 납세 의무가 소멸되면 이 두 사람은 요 사람 지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지분이 얘 지분만큼 얘들도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지분만큼 납세 의무가 뭐한다? 소멸된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면 얘들도 그만큼 책임 부담이 감소가 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분만큼 납세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2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거. 자, 건축물 중에서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하면, 여러분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 하면 기초, 기둥, 벽, 보, 지붕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주체 구조부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부대 설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부대 설비를 건축물에 부착, 설치하는 경우는 누가 설치를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다면 주체 구조부 외의자가 다른 사람이 설치, 가설을 했을지라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그 부대 설비도 같이 취득한 걸로 보고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축물에는 주체 구조부 말고 부대 설비에 대해서는 누가 설치를 했던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죠.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설치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임대차가 끝나서 만약에 떠나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건물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2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뭐한 거? 증가된 거,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요 환지, 옛날 토지를 주고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 받는 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고 채비지 보류지에 되는 공사비로 메꾸는 토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습니다. 어디에서? 요 환지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조합원이죠. 조합원. 그래서 요거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갑니다. 그런데 공매나 경매 등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의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그건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형제 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여러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에요. 갚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증여는 뭡니까? 대가 없이 받는 게 증여야. 그래서 여기 부담부 증여는 원래 증여죠. 다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인데 그 채무 부분은 지금 변제하나 나중에 변제하나 그건 대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채무에 부담부 증여하면 항상 요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거래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다만 여기서 형제 자매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담부 증여는 원칙이 전체 다 증여로 갑니다. 다만 국가에 관련된 채무 등으로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 부담부 증여와 똑같이 채무 인수하는 거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런 단서 없으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다 보다 증여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부동산의 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으로 매매, 상속, 증여, 기부 이런 행위죠. 자,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실상 하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내 앞으로 등기 안 했어요. 형식상 절차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걸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등기 여부 관계없어요. 소유권 취득했으면 실질과세, 즉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8번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설명.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때, 성립 시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맞습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유증은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음 2번. 부동산 증여 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작년에 출제된 내용이지만 올해 개정이 된 부분이에요. 개정. 어떤 거? 자, 요거죠. 요거. 여러분, 증여 받아서 취득은 언제 취득이죠? 계약이래요. 의사표시. 줄 테니까 받을래? 받을게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두 개를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여는 내가 주고 싶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받을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증여는 계약인데 계약만 해놓고 실제로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일,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이제 6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3개월이죠. 왜? 증여로 취득했을 때 신고 납부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 기한 내 계약을 뭐 했어요? 해제가 됐다. 그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여러분,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라 그래놓고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했다? 이건 안 맞았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 신고 기한 내만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라고 수정한 거지.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3개월에 요거. 예, 그래서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안 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 6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교재에 60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3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다음 3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확인할 수 있는 때 그랬어요. 그럴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맞죠? 자, 유상승계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여기는 확인이 돼요. 그죠?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맞습니다. 4번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내 걸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 재산 분할이죠. 자기 앞으로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맞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토지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언제 취득으로 보느냐. 준공인가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요거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준공인가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이번에는요 29번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1주택은 제외 그랬죠. 공동으로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에서는 지분별로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 한 세대원이 주택 하나를 부부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고 동거 가족 중에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1세대 1주택 공동 소유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죠. 이럴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주택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 명의는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은 60%, 토지는 100%지만 올해 100%지만 주택은 60%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걸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는 0으로 본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전체를 주택 몇 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주택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하나예요. 구분 등기됐으면 각각이죠. 그런데 임대하고 있으니까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소유자별로 합산할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보한다 제외. 그리고 합산해서 배제 즉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다음 하나의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주택과 다른 주택에 부속된 토지잖아요.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를테면 이 얘기입니다. 자, 주택 하나하고 주택을 요 건물과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주택이 있어요. 다른 주택에 건물은 을이 소유하고 있고 요 토지 있죠. 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갑은 보세요. 주택 하나에다가 다른 주택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다면 요 토지는 주택이 아니다. 고로 갑은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맞습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 합산 배제, 합산할 때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할 때 제외되는 거 사업하는 주택 있죠. 임대 사업하는 주택이나 부득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주택이나 또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문화재주택 이런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배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함으로써 두 개의 세대가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의 세대가 됐고 한 세대의 주택이 두 개가 됐다는 것은 투기로 보지 않고 요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이때 우리는 결혼했어요라고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 안 해도 기본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60세 이상인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서 세대 합친 경우는 10년. 이 두 가지는 세대의 특례죠. 이것은 본인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틀렸죠. 자, 여기서 틀렸습니다. 왜요?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우리 혼인했어요 라고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혼인한 날로부터 무조건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동거봉양은 10년이고 혼인은 5년.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2주택을 소유하여 1000분의 27,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여러분 법인은 2주택까지는 1000분의 27, 2.7, 3주택 이상이면 1000분의 55%, 2.7과 5% 이렇게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그래서 2주택이니까 1000분의 27, 2.7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여러분 법인 소유 주택은 1도 혜택이 없어요. 그 얘기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얼마가 됐든 다 과세한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다. 공제하는 게 없어요. 0이야.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가지고 거기다가 공정 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요. 60%. 그래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인의 경우는 다주택자는요.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는 여기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곱하면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하고 60% 곱하면 과세표준. 근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얼마가 됐든 여기서 공제하는 거 없이 바로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임대 사업하는 주택이나 종업원 기숙사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거나 주택건설 회사가 건축에서 팔다가 남은 분양하다 남은 미분양주택이나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또는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은 종부세 과세 안 하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혼인한 경우나 동거 봉양의 경우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혼인은 5년 혼인한 날로부터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신고 여부 관계없이 각각 세대로 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0번 종합부동산세 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을 하여 계산을 해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 고지서 발부하죠. 맞습니다. 다음 2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종부세는 과세권자가 1번과 같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근데 고지서 받고 납세자가 내가 다시 뭐 하겠다, 나는 신고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 고지서 나온 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 기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라. 틀렸어요. 신고 기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 11월 16일이 아니라 뭐다? 매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며칠 15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될 세액이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종부세, 분할 납부 요건 절차가 같아요. 다만 기간만 틀리다. 재산세는 올해 개정돼서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되고 종부세는 6개월까지 분할 납부돼요. 다만 요건 똑같죠. 재산세, 종부세 똑같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기간에 납부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그럼 맞죠? 자,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온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똑같아요. 오로지 재산세나 종부세 똑같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만 납부 유예 제도가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세대 1주택인 자로서 소유자가 만 몇 세,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전년도 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뭐 이하인 자로서 1세대 1주택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봐라 초과. 이런 경우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뭐를 하면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면 사망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똑같습니다. 맞아요.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그 납부 유예 허가한 걸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취소 사유가 있죠. 납부 유예를 줬는데 이와 같이 주택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 3주택자가 되는 경우,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나는 유예를 이제 취소하고 나는 세금 스스로 납부하겠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납부유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방세 관계 법령상 감면이나 또는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 선박,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경우 고급 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 오락장 건축물 표준세율보다 높다 그러면 맞아요. 참고로 고급 선박은 1000분의 얼마 50으로 되어 있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에 3억을 초과하는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고요. 이와 같은 고급 오락장,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이지만 부동산은 1000분의 40. 그래서 고급 선박이 세율이 높다. 맞습니다. 또 특별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하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이런 지역의 공장은 입지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 건축물이 있다면 기본세율 1000분의 2.5의 2배니까 1000분의 5예요. 0.5 맞습니다.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표준세율은 최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그죠? 0.1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라면 여기에 0.5가 적어요. 그래서 1000분의 0.5부터 0.5가 적으니까 1000분의 3.5 이렇게 되죠. 1세대 1주택은.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맞습니다. 항공기나 일반 고급 선박이 아닌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선박은 앞에 얘기했죠. 1000분의 얼마 사치성 1000분의 50. 그래서 고급 선박을 제외하고 일반 선박과 세율이 똑같다. 1000분의 3 맞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혜나 재해 등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렇게만 끝나도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예. 해당 연도에만 가감하는 거지 내년 내후년 2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월 한다.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3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을 그랬죠.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부과할 세액이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건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꺼번에. 언제? 7월 달에.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만 원 이하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기서 틀렸습니다. 9월이 아니라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뭐예요? 보통 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맞고요.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 따로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 증가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부 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발급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재산세 과세 기준에는 매년 언제 6월 1일 날로 하겠다. 맞고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재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맞죠? 이걸 우리는 소액 징수 면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이 안 되면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회 회차별 기출문제 첫 번째는 이렇게 절반 8문제 해설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